설탕인간 백종원 아저씨는 음식계에서 마이더스의 손으로 여겨집니다. 그가 만든 유튜브 채널도 단시간에 벌써 구독자가 300만 명을 넘었죠. 손대는 음식점마다 족족 매출이 올라가며 그분이 만드는 음식은 다 맛있습니다. 그런 설탕 백종원 아저씨의 요리 영상을 보다 보면 늘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설탕을 저렇게 많이 넣어도 될까? 저만 생각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음식은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그 수북히 쌓이는 설탕을 보면 찜찜하잖아요? 요새는 맛도 맛이지만 좀 더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고, 그래서 백종원 아저씨는 싫어하시겠지만 이 설탕의 대체품 중 가장 흔하게 쓰이는 올리고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리고당, 건강에 나쁘지는 않은지 정말 안전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고란 적다라는 뜻으로, 올리고당은 포도당, 과당 같은 단당류가 3개에서 10개 결합한 다당류 탄수화물입니다. 참고로 설탕은 단당류가 2개인 이당류죠. 이 올리고당은 모든 식물에 소량씩 함유되어 있는 천연 감미료지만 식물 속의 올리고당의 함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올리고당은 전부 효소를 이용해 공업적으로 대량 생산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액체로 유통되는데 이 올리고당은 단지 설탕의 대체품이라는 수식어를 넘어서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올리고당의 단 정도는 설탕의 30% 정도이며 칼로리는 설탕의 절반 정도 됩니다. 게다가 장내 소화 요소에 의하여 분해되지 않아 소화 흡수도 더딥니다. 따라서 올리고당은 단맛은 나지만 설탕보다 고분자이기에 분해가 느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식품의 위장과 소장에서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하므로 당뇨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당분이 체내로 잘 흡수되지 않아 물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보다 더 주요한 올리고당의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영양분으로 올리고당이 바로 그 프리바이오틱스의 주성분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본 프로바이오틱스와는 다른 겁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균이라는 뜻으로 유산균을 의미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리고당은 위에서 분해되는 설탕과 달리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약 90%가 대장까지 도달합니다. 그 대장 내에서 올리고당은 비피더스균과 같은 유익한 유산균들의 먹이 역할이 되어 비피더스균을 증식시켜줍니다. 그로써 장내의 환경을 개선해주고 면역력을 증진시켜주죠. 올리고당은 원래 모유 연구에서 발견된 성분으로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도 개선해줍니다. 이처럼 다양한 생리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능성 올리고당이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올리고당은 다당류라 충치의 원인균인 뮤탄수균의 먹이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충치균의 활동이 억제되어 올리고당으로는 충치도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올리고당 제품은 대부분 프락토 올리고당이거나 이소말토 올리고당입니다. 이소말토 올리고당은 옥수수, 쌀 등 곡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설탕 함량이 0%며 이 점이 뒤에 나올 프락토 올리고당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설탕 함량이 제로라 설탕 섭취를 줄이는 목적에는 적합하죠. 대신 단맛이 덜합니다. 열에는 강해서 조림, 볶음 등 센 불 요리에 많이 쓰입니다. 산에도 강해서 유익한 성분이 소화 요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장까지 살아서 가는 도달률이 높습니다. 유산균이나 유산균의 먹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장까지 얼마나 많은 양이 온전히 도달하느냐인데, 이 이소말토 올리고당은 소화 과정 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장까지 살아가는 비중이 높아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받기도 합니다. 프락토 올리고당은 설탕에서 효소를 이용하여 만들어 10에서 15% 정도 설탕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만큼 단맛이 강한 편이지만 이소말토 올리고당보다는 칼로리가 15% 낮습니다. 또한 변비에 좋은 식이섬유가 이소말토 올리고당보다 5배 많으며 비피더스균 함량도 이소말토에 비해 높습니다.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샐러드, 요구르트 등 차가운 요리를 만들 때 적합합니다. 이러한 올리고당은 설탕이 훌륭한 대체품일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면역학적으로도 우수해 보여 지금 당장이라도 후루룩 마셔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올리고당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 올리고당의 가장 큰 단점은 덜 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하다 보면 안 단데? 하면서 안단테 속도로 올리고당을 계속 넣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생깁니다. 설탕보다 소화 흡수율과 혈당 지수가 낮고 칼로리도 설탕의 반절이라지만 올리고당도 역시 엄연한 탄수화물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여분의 칼로리가 신체에 축적되어 비만을 초래하게 되죠. 올리고당의 장 기능 개선 등 건강한 효과를 보려면 성인 기준 하루 3에서 8g의 올리고당을 섭취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루 30g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가스가 자주 차거나 설사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 현재 판매 중인 올리고당 제품들은 그 제품
제품마다 각각 올리고당 함유량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중의 제품들 대부분은 올리고당만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낮으며 상당수 제품에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섞여 있습니다. 진짜 올리고당 함량은 10에서 30% 정도인 제품도 흔합니다. 올리고당 함량이 60%라고 하면 설탕이나 시럽 성분이 40%를 차지한다는 의미며 올리고당을 구입하기 전 반드시 올리고당이 순수하게 몇 %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순수 올리고당의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